RTCMP 애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감기 잘 안 걸리는 사소한 습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그 제2부, 그렇다면 감기가 이미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낫고 덜 고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한번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사실 감기의 단계를 세 단계로 분류합니다. 초기 외감풍한이라고 하여 외부의 찬 기운이 피부 근육층에 침입하여 표를 막은 상태를 말합니다. 상한론의 태양병 단계에 해당 위기가 피부에 머물러 한사와 싸우는 초입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 땀구멍이 닫혀 발한이 되지 않습니다. 즉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장부로 침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죠.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으슬으슬 춥고 발열, 동시에 열감도 있으나 추위가 더 심한 편입니다. 두통, 한강이 있는데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합니다. 땀이 나지 않거나 혹은 힘을 쓰지 않아도 땀구멍이 스스로 닫히지 못해서 저절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땀의 유무에 따라 약을 다르게 처방합니다. 맥상으로는 부맥 또는 긴맥이 있고요. 주요 처방으로는 마항탕과 계지탕을 주로 씁니다. 두 번째 단계 중기는 풍열로 인한 한사가 풀리지 못하고 체내에서 열로 전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한사가 열이 되어 표에서 리, 즉 장기로 침입을 합니다. 진액이 손상되고 열이 점점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기 영혈중 기분 단계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은 줄고 열감이 심하게 오릅니다. 목, 눈, 피부가 붉고 열감이 생기며 인후통, 입마름, 갈증, 약간의 가래와 기침, 땀은 나지만 열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맥상으로는 홍맥과 상맥을 이루고 주요 처방으로는 인교산, 백호탕, 소시오탕을 씁니다. 세 번째 단계 후기로는 다멸 혹은 기허가 이 단계를 이루는데 다멸과 혹은 기허 단계는 구분해서 처방을 해야 제대로 들어갑니다. 열이 오래 지속되거나 체력이 소모되어 리, 즉 장부로 깊이 들어간 상태의 태음병, 소음병, 거름병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특히 증상으로는 열이 오래 머물려 진액이 마르고 담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혹은 발한 고열로 인하여 기혈이 손상되어 기허로 이행이 됩니다. 몸의 전기가 약해져서 사기를 몰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에 누런 가래, 가래는 끈적이고 뱉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짧아지게 되고 자주 피곤하며 식욕이 저하됩니다. 때로는 변비 또는 설사가 병행되곤 합니다. 여기에 기허영은 우리가 또 따로 보게 되는데 얼굴이 창백해지고 쉽게 땀이 나며 맥은 세맥과 허맥을 이룹니다. 주요 처방은 청기 화담탕, 생맥상, 보중 익기탕의 가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선생님, 같은 감기인데도 한약은 왜 다른
종류의 처방이 이리 많을까요? 이유는요, 사람마다 몸의 반응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바이러스나 감기라도 어떤 사람은 춥고, 어떤 사람은 열이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또 가래가 엄청나게 끓기도 하며 피로를 주로 느낍니다. 즉, 면역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이를 세분화하여 몸이 싸우는 방식, 면역 패턴에 맞춰 가장 효율적으로 회복시키는 맞춤식 처방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감기에 대한 경험을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 시기였어요. 임상이 제한되던 그때 저는 심심해서 캐나다 ECE란 Early Childhood Education이라는 조기 아동 교육 라이센스를 말합니다. 즉, 이때 저는 통신으로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홈스쿨링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했죠. 그렇게 비즈니스 준비와 재미삼아 1년간 ECE 선생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환절기만 되면 아이들 절반 이상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 서구 아이들은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아주 담이 많습니다. 우유, 치즈, 고기 위주의 식습관이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콧물이 하얗고 코밑으로 줄줄 어떤 때는 5cm나 흘러내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걸 후루룩 하고 들이마실 때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속이 쓰리고 정말 안타깝곤 했죠. 몸은 또 이 아이 저 아이 흥건거리며 코 닦아주다 시간이 다 가곤 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유치원 풍경이 그대로 보이는 듯 했어요. 어떤 날 한 아이가 훌쩍거리기 시작하면 며칠 내에 반 아이 절반이 줄줄이 감기에 걸렸죠. 그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아이들에게 소총영탕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맑은 콧물, 코막힘, 머리가 멍한 감기에는 소총영탕만한 영향이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건 제 임상 10년 중에서도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3단계의 감기 단계별 한약 포뮬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총영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맑은 콧물, 재채기, 찬바람이나 먼지에 아주 민감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기침을 할 때, 특히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 코 막힘이 심하면서 콧물이 줄줄 흐를 때 가장 효과적인 감기약입니다. 효능으로는 풍한 감기, 콧물 감기, 천식형 비염, 찬 공기에 기침이 터질 때 탁월합니다. 특히 찬감기, 수음형 가래가 있는 경우 직효를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청룡탕에는 와항이 들어있어 표안을 푸는 동시에 심박수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부정맥, 협심증 등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마왕이 많은 처방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소총룡탕 대신 마왕을 줄이고 길경, 행인으로 대처하거나 인삼, 맹문동으로 기를 보하는 처방을 쓰면 보다 안전하고 부드럽게 작용을 합니다. 즉, 기운을 열어주되 심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이치입니다. 두 번째, 응교산이 있는데요. 온병, 조병, 온병한이 대표적 이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병의 초기에는 풍열이 폐를 침범할 때, 적응증으로는 목이 붓고 아프며 열이 오르고
노란 콧물 가래, 두통이 동반되는 감기, 그리고 입이 마르고 약간의 미열과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도 좋습니다. 효능에는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인후통을 완화시켜 줍니다. 열이 많고 초기 인후통으로 심하게 오시는 분들에게 꼭 맞는 감기약으로 초기 열감기에 빠르게 복용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풍통성산이 있는데요. 선명론방에 의하면 표리의 열이 함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얼굴이 붉고 몸이 아주 무거우며 코막힘, 두통, 열, 변비가 함께 오는 감기입니다. 체내에 열과 노폐물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효능으로는 소결과 겉열을 동시에 푸는 포리양 해방, 즉 변비, 여드름, 열성, 감기 체질에 탁월하며 특히 서양 아이들처럼 열담이 많은 체질에 자주 응용됩니다. 네 번째, 갈근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상한론 장중경에 의하면 감기로 근육이 뻣뻣할 때, 이때에는 초기 감기에 몸살, 어깨, 목이 긴장, 땀이 거의 나지 않으며 코막힘, 두통, 열감이 있지만 오싹한 느낌도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표한핵이 겉에 찬 기운을 풀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감기와 함께 오는 어깨 결림혈, 몸살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처방 선택 요령으로는 추위와 맑은 콧물형 감기에는 소청룡 탕이고요. 열, 인후통형 감기에는 응교상, 열, 그리고 변비, 피부 트러블형에는 방풍통성산, 그리고 몸살, 근육통형 감기에는 갈근탕이 아주 좋습니다. 핵심은 콧물보다 몸의 온도 반응을 먼저 보는 것이죠. 감기 후 생활관리 팁은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로 위장을 보호하고 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배즙이나 도라지, 꿀을 함께 복용하여 인후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을 충분히 하고 땀이 날 만큼 따뜻하게 덮고 쉬기를 권장합니다. 열이 내린 뒤엔 숙지암, 산수유 같은 보험 약재를 함께 병용하시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기는 단순히 감염이 아니라 몸의 에너지가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즉, 밖에 있는 에너지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면역보다 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몸이 조화로우면 바이러스도 침투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에 균형 잡힌 환절기를 잘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보냅니다. 그럼 오늘도 잘 보내시기 바라며 안녕!